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센터장 라이언규 신부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1대1 개인별 입시 상담이 진행됩니다. 오늘 학교 밖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4월에 검정고시를 치러낸 그 열정적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과 열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대학 입시에 관한 정보와 1대1 대학 입시 상담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꿈,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 바라며 학업과 개인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밖 친구들의 꿈과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춘천 성수여자고등학교의 교사 김권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대입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대략 한 1시간 정도의 2022학년도 대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요. 수도권, 강원권 대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성수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작년까지 5년간 3학년 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계속해서 강원 진학지원센터 상담교사단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강원 진학지도협의회에서도 함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입 전형의 유형, 2022학년도 대입 일정, 2022학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요약해 보고요. 2022학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특징, 그리고 여기가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서울권 대학별 지원 방법, 그 다음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가톨릭 관동대학교 지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문대에서 대표적으로 한림성심대학교 지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초부터 천천히 여러분들 다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입 전형의 유형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서 다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대입 전형은요, 일단은 수시 전형이라는 것과 정시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수시 전형은 정시 전에 다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은 수능 위주의 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합쳐서 결국은 대입 전형은요, 대입 전형 유형은 총 4+2로 구분이 됩니다. 수시 전형은 크게 4개의 전형이 있고요. 정시 전형은 크게 2개의 전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시 전형의 경우 학생부 위주에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몇몇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지원을 해볼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게 좀 필요하고요. 활동을 좀 많이 한 친구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 두고 어쨌든 전형이 전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검정고시 합격생이기 때문에 검정고시 합격 성적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또는 이거를 기반으로 환산 점수로 성적을 줄 세우기 하는 방식이 학생부 교과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인데요. 학교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야지만 충족해야지만 합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이 성적, 여러분들 검정고시 성적과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요, 생활기록부 또는 청소년 활동기록부 또는 자기소개서 등 성적 플러스 활동 등등을 함께 보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아무래도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활동면에서 여러분들 증거 자료가 다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라는 대학별 자체 고사를 보는 전형인데요. 이 논술고사 성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입니다. 학교별로 논술고사에 따라서 비교 점수로, 즉 논술 점수를 내신 점수로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검정고시 기반의 환산 점수를 내신 성적으로 반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러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필요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즉 학교 생활 기록부는 없지만 점수만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는 좀 유리할 수도 있지만 수능 최저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알아보고 지원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다음은 실기 위주 전형인데요. 실기 위주 전형은 대부분 예체능 계열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형입니다. 특기 등 이런 증빙 자료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했다가 그때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됩니다. 정시 전형에는요,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이것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능 성적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검정고시 기반의 환산 점수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검정고시 기반의 성적을 통해서 출결 점수까지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실기주 전형은 수시의 실기주 전형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에서 한 개라도 합격하게 되면요, 여러분 정시는요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볼 수 있다면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 즉 수능 예비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는 것도 대입 전략을 짜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시 전형에 아주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수시의 기본 전제 조건은 정시로 못 갈 대학을 지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자신의 성적을 맞는 대학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수시를 지원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 성적이요. 강원대학교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에요. 그렇다면 수시는 강대는 쓰는 건 아니에요. 강대보다 높은 데를 써서 강대가 만약에 강대보다 높은 데를 써서 거기 떨어지더라도 나는 정시로 강대 갈 수 있어. 이게 되는 게 바로 이 수시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시는요, 총 6번, 정시는 총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 대학 기준이에요. 일반 대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한림대, 강원대학교 이런 데들이 바로 일반 대학이고요. 전문대학교는 전국에 137개가 있는데요. 이 전국에 137개 대학에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어요. 무제한으로 다 쓸 수 있는 게 이 전문대학입니다. 그래서 전문대학교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수시 6개, 정시 3개는 일반 대학교 기준으로 요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대입 일정이에요. 자, 먼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시 모집에서 원서 접수는 2021년 9월 10일부터 14일 중 총 5일 중에서 3일 이상을 무조건 원서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전형 기간, 즉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대학 사람들이 평가도 하고요. 여러분들 면접도 보고요.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기간이 바로 전형 기간이에요. 이 전형 기간은 9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고요. 이를 기반으로 합격자 발표가 12월 16일 날 발표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자가 됐다. 그런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는 최초 합격자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반 대학의 경우 수시 6장을 쓸 수가 있다 했어요. 6개까지 쓸 수가 있다고 했는데 6개를 물론 다 붙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그 중에서 몇 개만 붙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6개 중에 3개를 붙었다. 그러면은 3개 중에서 내가 실제 제일 가고 싶은데 한 군데만 여러분들이 결국 등록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 등록은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중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등록을 하고 나면 자, 내가 3개 붙었는데 그 중에 하나 등록했으니까 두 개는 등록을 안 했으니까
여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다른 사람한테 양보가 돼야겠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수시 미등록 충원이 되는 거예요. 자,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이 나게 되는데요. 이 충원 합격은 12월 27일부터 27일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즉, 내가 합격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좀 기다려 보시면요. 수시 충원 합격이란 게 발표됩니다. 수시 충원 합격은 처음에 두 번째 뭐 학교별로 좀 상이하긴 하지만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전화로도 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전화를 잘 대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마찬가지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등록 기간은 1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정시 전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정시는요, 2021년 12월 30일부터요, 2022년 1월 3일까지 중에서 총 3일 이상 원서 접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전형 기간은 가나 다군에 따라서 다른데요. 자, 아까 선생님이 정시는 3회라 그랬죠. 자, 3회가 바로 가군에 한 번, 나군에 한 번, 다군에 한 번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학교가 강원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인데요. 강원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가 다 나군에 있다. 그러면 나군에 하나밖에 지원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나 둘 중에 하나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교가 어느 군에 있는지도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형 기간은요. 가군, 나군, 다군이 이렇게 좀 다르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2월 8일까지 해서 합격자 발표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고요. 등록은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총 3일에 걸쳐서 등록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 3회 지원했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등록 안 한 나머지는 다른 친구들에게 양보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입니다. 자, 정시 충원 합격이요. 2022년 2월 28일 21시까지 되고요. 그 이후로 그 학생들이 등록을 하는 게 2월 21일까지입니다. 자, 그 밑에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추가 모집은 왜냐면요. 학교별로 수시 또는 정시 모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10명 뽑으려는데 9명밖에 못 뽑았어요. 그럼 한 명이 비죠? 그러면 그 한 명을 추가 모집 기간에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추가 모집 기간에 뽑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수시, 정시 다 떨어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 떨어지는 경우에도 이렇게 추가 모집 기간에 잘 활용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내년에는 다 대학생이 돼서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2022학년도 시행 계획에 대한 요약입니다. 자, 2022학년도 시행 계획의 첫 번째는요,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하고요, 정시 선발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수시 모집 인원은 다소 감소했어요. 하지만 정시 인원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정시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충원 합격까지 고려한다면 경쟁률이 거의 1대1인 학교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따라서 수시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도 수능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서 정시까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성공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충원 합격이라는 거는 내가 처음에 발표 났을 때는 불합격 처리를 받는 거예요. 예비 합격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비번호를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예비 1번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자, 총 10명을 뽑는 학과에서 내가 예비 1번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11등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최초 합격자 10명 중에서 등록 안 한 친구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예비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추가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작년 정시 모집 같은 경우 이 충원 합격까지 고려해보면요. 결국은 지원한 학생들이 거의 다 붙는 이런 학교들도 은근히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시까지도 잘 살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사실은 소폭 감소하긴 하였지만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봤을 때는 체감상으로는 엄청난 점수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상승했거든요. 종합 전형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감소했지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상승했습니다. 교과 전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여러분들 점수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종합 전형은 이것저것 하지만 교과 전형은 점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수시 모집은 학생부,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이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수시 모집에서 종합 전형,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 기타 등은 다 감소하거나 기타는 그나마 유지됐죠. 나머지는 다 감소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치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1582명이 증가하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과 전형 늘어난 걸 잘 활용하는 게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거고요. 정시 모집의 경우는 수능 위주의 전형은 5207명이 증가하였고요. 다른 전형은 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정시까지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놔야 된다 그랬어요. 정시는 여러분들 수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수능 공부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022학년도 시행계약 요약 계속 보면요. 자, 네 번째는 바로 논술 위주의 전형이 3개 대학에서 신설됐고요. 모집 인원은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논술 위주 전형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검정고시 성적을 논술 점수와 비교하여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성적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성적이 조금 유리하더라도요. 그거를 여러분들 환산 점수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성적을 반영해 주거든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반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검정고시에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아도 내신 성적으로 좋은 성적으로 환산 점수를 받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논술이 좀 된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요거 굉장히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학교별로 논술 점수가 아닌 검정고시 합격 점수를 내신 점수로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학교에 오려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수능 과목이죠. 수능 과목 4개 중에서 최소 뭐 몇 이상은 맞아야 돼. 등급 몇 이상은 맞아야 돼. 몇 과목 몇. 즉 강원대학교를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강원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하나, 탐구 2개, 총 5개 과목 중에서 3개의 합 12 이렇게 맞춰야 돼요. 등급이 나오는데 그 등급이 3개 합 12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이런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논술 전형에서 내가 예를 들어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지만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추면 나는 불합격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10명 뽑는데서 11등을 했어요. 근데 10등까지 중에 최저 못 맞힌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최저 학력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수능만 얘기하고 있죠. 수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논술을 시행하는 학교도 36개가 있는데요. 36개 학교에서 11,069명을 선발합니다. 올해는 가천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 수원대학교가 이 논술 전형을 새로 뽑고 있어요. 자, 다음은 고른기회 전형인데요. 고른기회 전형은요, 특별한 조건을 갖춘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에요.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지역인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런 전형들은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요. 검은색으로 된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잘 지원하는 게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특징입니다. 자, 2022학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특징 첫 번째는요. 수시 전형의 규모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실기실적 전형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정시 전형과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년 대비 1077명이 증가하였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실기실적 위주, 논술 위주 전형은 전년에 비해서 좀 더 감소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정시에서 두 번째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권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권에선 21%가 증가했고요. 전국으로 봤을 때는 6.5%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72,911명이 증가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선발 규모가 확대됐는데요. 전년 대비 4,272명이 증가했고요.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을 새로 만들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학대학에서 학부로 6년제로 해서 여러분들 선발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입시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 뒤에 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요거를 잘 알아두고서 전략을 잘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학생 수가 자꾸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서 뽑는 인원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대학에 뽑는 인원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점점 이렇게 될 거예요. 대학을 안 가는 학생은 있어도 못 가는 학생은 없게 될 거예요. 특히 내가 원하는 학교는 못 갈 수 있지만 가려고만 하면 무조건 대학은 다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대학에서는 학생을 점점 뽑고 싶어 하고요. 학생은 대학을 골라서 갈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작년 결과를 봐도요. 학생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충원 합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다소 모든 거를 다 그렇게 쓰면 안 되지만 몇 개 학교 정도는 과감하게 지원해보는 것도 충원 합격을 노려서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수도권 지역균형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수도권 지역균형 전형은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들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물론 개중에 아닌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굉장히 많이 유출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수도권에 있는 학교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붙으면 대부분 학생들은 결국은 수도권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대학에 충원 합격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대학을 지원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약학대학 학부 6년제 선발입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모든 학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연계열 학과로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하면 당연히 서울대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자연계열 학과에서는요, 서울대가 최고가 아니고요, 의대, 치대, 한의대가 있어요. 의대, 치의대, 한의대를 먼저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진학을 해왔어요. 그 다음 친구들이 서울대로 진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학과보다는 자연계열 학과의 합격 성적이 좀 내려가는 경향이, 즉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약학대학까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 치대, 한의대, 약학대까지 진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다소 점수가 좀 더 자연계열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연계열 진학하는 학생들 잘 알아두세요.
자, 네 번째는요, 지역인재 전형 선발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선생님, 저희 아까 그 표에서 지역인재 못 쓴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못 써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요, 그 지역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해당 사항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차피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전국 단위로 뽑는 전형에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결국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즉 강원도 학생들이 아닌 타 지역의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자,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지역에 있는 대학도 쓸 거고 우리 강원도에 있는 대학도 쓸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붙고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붙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 대학을 먼저 진학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요, 이 충원 합격이요,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소 성적이 혹시나 좀 부족하더라도 그 충원 합격을 노려보는 이러한 좋은 전략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중요한 합격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실제 수능 응시 인원이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3학년 담임을 했는데요. 3학년 담임을 하면서도 수능 전에 수시 전형으로 대학 합격증을 받은 학생의 경우는요, 수시 응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도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얘들아, 그래도 가서 경험하고 와. 나중에 애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수능 얘기 안 하면 뭔 얘기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응시는 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하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다 보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또 부모님들도 굳이 수능이 필요 없는 경우는 야, 가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수능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은 결국은 등급 점수거든요. 그런데 이 등급 점수는요, 전체 응시 인원의 퍼센테이지로 결정이 돼요. 근데 전체 응시 인원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등급 받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자, 등급 받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 저희 대학 가기 힘든 거 아니에요? 등급 받기 힘드니까 최저 충족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반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통과하게 된다면 합격 가능성은 반대로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수능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수능 준비를 안 하는 친구들도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좀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친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이 얘기한 좋은 대학은 일반 대학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생님 저는 그냥 전문대만 가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문대에서도 오히려 취업이 잘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문대도 아주 좋은 대학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각 대학별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그 학교에서 점수는 어떻게 반영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도권 대학인데요.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학교를 다 정리를 하진 못했고요. 그리고 모든 학교를 정리하자면 우리가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버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몇 개 중에서 2개 학교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 2개 학교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 또는 여러분들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는 거는요, 여러분들,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셔야 돼요. 대학교 입학처, 그냥 대학교 홈페이지가 아니고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요, 대학교 모집 요강이라고 있어요. 2022학년도 대학 모집 요강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모집 요강에 보면 다 이렇게 설명이 표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요. 설명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찾으셔야 되냐면요. 고등학교와 동등한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전형은 다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먼저 건국대학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건국대학교는요. KU 지역균형, KU 자기추천, 사회통합, 기초생활 및 차상위,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특수교육 대상자,
KU 논술 우수자, KU 연기 우수자, KU 체육 특기자 이런 전형을 하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선생님이 했던 그 4+2 안에 특히나 그 4에 다 해당이 되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이렇게 4개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KU 지역균형이에요. KU 지역균형은요, 여러분들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의 검정고시에 보면은 세모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세모 표시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왼쪽에 깜빡깜빡이고 있는 요거를 좀 잘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처음부터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그냥 검정고시를 준비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 후에 검정고시를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3학기 이상, 즉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는 다닌 친구들, 그렇게 성적이 나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요 지역균형 전형을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모 표시가 되는 그런 친구들이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CKU 지역균형,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전형, 그 다음에 CKU 연기 우수자, 그 다음에 CKU 체육특기자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KU 자기추천, 사회통합,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KU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거 준비하면서요, 사정관, 여기, 건국대학교 사정관님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검정고시 친구들이요, 종합전형에서 붙는 경우는 좀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학교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뭘 배우고 뭘 느끼고 이런 것들, 즉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전형으로는 합격하기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을 잘 이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는 논술 전형을 잘 이용해 보셔야 돼요. 자, 이 건국대학교는 비교넷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경희대가 좀 더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경희대 거를 좀 대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점수 산출은 어떻게 하냐? 요건 경희대 기준인데요. 자, 아까 얘기했던 논술고사를 여러분들이 응시했어요. 논술공사 학교 자체시험이라 했습니다. 학교 자체시험을 봐서 내가 논술고사를 63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저 빨간색 표시된 데 안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 내 내신 점수는 294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내신, 내 논술 점수로 결국은 내신 점수도 받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신 점수가 되고요. 종합전형도 있는데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류평가 성적이 결국은 내신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서류평가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630점을 받았다?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점수도 294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환산 점수, 배점을 받게 되는 건데요.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수를 맞게 되고요. 대부분 서울의 수도권 학교는 비교 내신, 즉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점수를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고사,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있는 이런 전형들을 해서 오히려 수능 최저를 잘 통과한다면은 합격 가능성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서울권이에요. 수도권. 자, 이제부터는 우리 강원권에 있는 대학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권 중에서 우리 강원대학교 지원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강원대학교는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실기 실적, 논술 전형은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에는 평생 학습자, 혹시나 92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요것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종합 전형 결국 뽑질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저소득 학생이 있어요. 자,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역 인재는 선생님이 아까도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었죠. 그런 것처럼 일반 전형,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사회배려자, 특수교육 대상자 여기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이 뭔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저소득 학생 같은 경우는요. 기초수급자 이런 친구들이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요. 전국 단위예요.
전국에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일반 전형이고요. 국가보훈 대상자는요, 부모님이 국가보훈 대상자인 경우 그 자녀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 배려자 전형 같은 경우는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또는 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데요. 또는 세자녀, 나 포함, 여러분들 포함 부모님 밑에 자녀가 3명이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한부모 지원 대상자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 한부모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어머니만 돼 있거나 또는 아버지만 돼 있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한부모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들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자, 특수교육 대상자는요, 장애 학생들이에요. 장애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그런 전형입니다. 자, 점수 산출 방법은 이렇게 산출한대요. 점수 산출은요, 검정고시 합격 성적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검정고시 성적이 여러분들 100점이라면 2등급으로 점수 산출을 해주고요. 99점이라면 3등급, 98점에서 97점이면 4등급, 96점에서 95점이면 5등급 이런 식으로 점수 산출을 해준대요. 자, 여기에 과목별 가중치를 곱해줍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은요 3.0을 곱하고요. 사회, 과학, 한국사 과목은 2.0을 곱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에서 국어 성적이 100점이에요. 그러면 100점을 넣고요. 100점이 아니고 970을 넣고요. 가중치 3.0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 수학, 영어가요. 예를 들어 99점이에요. 그럼 99점 곱하기 3.0 곱하면 되고요. 수학이 예를 들어 97점입니다. 그럼 97점에 해당하는 점수 910점 넣어주고요. 가중치에 3.0 곱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한 거에 모든 합을 더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국어, 수학, 영어 했으니까 3.0, 3.0, 3.0, 2.0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중치만을 다 더한 값으로 나눠주면 자기 점수가 나오게 돼요. 그 점수로 여러분들 점수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권의 아주 최상위권 대학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요, 여러분들 작년 합격 성적을 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기 점수를 계산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전년도 결과를 좀 보고요. 그거를 비교하면서 지원하는 게,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강원대학교는요, 강원권에서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유일하게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물론 다른 학교도 간호학과, 의대 이런 데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학과들은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데 강원대학교는 모든 학과에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최저 학력 기준은요, 세계합 12예요. 물론 간호학과 같은 데는 좀 더 높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과는 10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게 되면요,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1, 탐구 2, 탐구는 2과목 보니까요. 자, 이렇게 5과목을 총 보게 돼요. 물론 거기에 한국사를 보긴 하지만 한국사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사는 필수 응시만 하면 돼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합쳐서 총 5과목 중에 3과목의 등급 합이 1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국어가 예를 들어서 국어가 4등급이 나오고 영어가 1등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6등급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국어 3 더하기 수학 1 더하면 4죠. 그 다음에 수학이 6이니까 더하면 10등급이죠. 10등급이면 최저 충족한 거죠. 이렇게 더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충족이 되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바로 이 최저 학력 기준에 걸려있는 이러한 전형들입니다. 자, 다음은 한림대학교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앞에서 강원대학교를 설명했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강원대학교와는 다르게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라는 종합 전형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합 전형이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합격 증명서, 성적 증명서, 청소년 생활 기록부라는 게 있어요.
사실 선생님도 요거 준비하면서 청소년 생활 기록부라는 거 처음 알게 됐는데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거는 선생님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서 청소년 생활 기록부라는 걸 발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합격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제공 동의서만 동의해주면요, 여러분들이 딱히 할 게 없어요. 그 동의만 해주게 되면 알아서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여러분 성적이 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신경 써서 보내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의를 나중에 꼭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전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요,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은 강원대학교의 종합 전형과 똑같은 거예요. 종합 전형이고요. 한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과들에서만 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X표로 되어 있고요. 교과 중에서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 교과 우수자 전형은요, 아까 강원대학교의 일반 전형과 같은 거예요. 차이점은 아까 강원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림 케어 전형 같은 경우는요,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등 이런 사회배려 대상자, 고른기회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 차상위 계급 전형이 따로 있고요. 특수교육 대상자, 이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애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실적 위주는 외국어 특기자 전형과 체육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에 대한 실적, 즉 결국 뭐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필요 서류를 체크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합격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청소년 생활 기록부가 필요하고요. 학생부 교과는 합격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만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합격 증명서하고 성적 증명서는 여러분들 온라인 제공 동의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할 게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점수 산출 방법은 이렇게 점수 산출한대요. 자, 여러분들 점수가 예를 들어서 90점을 맞았다. 합격 성적이 90점이다. 그러면 이 과목을 3등급으로 반영해 주고요. 80점에서 90점 사이다. 4등급으로, 70점이다. 80점이다. 5등급으로, 60점에서 70점이다. 6등급으로, 60점 미만이면 9등급으로 반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강원대학교는 가중치라는 걸 뒀죠. 여기서는 단위수라는 걸 뒀어요. 결국은 같은 겁니다. 단위수나 가중치나 같은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은 3단위로, 그 외의 과목은 2단위로 반영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회 과목에 도덕은 포함되고요. 한국사는 제외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강원대학교는 좀 다른 점이죠. 강원대학교는 도덕, 한국사까지 포함이었는데 이거는 한국사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식은 이렇게 돼요. 자, 강원대학교랑 제일 차이가 나는 게 맨 뒤에 반영 비율이에요. 자, 반영 비율은 요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한림대학교는요, 여러분들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하는 과목 하나라도 더 잘하는 친구들을 더 선호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점수 산출을 했는데 국어는 3등급으로 산출이 됐고요. 영어나 수학은 5등급으로 산출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국어를 좀 더 잘하는 친구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이 한림대학교에 유리합니다. 한림대학교는 40%를 요걸 반영해 주고요. 그 다음 과목은 30%, 그 다음 과목은 20%, 그 다음 과목은 10%라고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그러한 전형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한 과목을 좀 더 잘한다? 그러한 친구들이 훨씬 더 한림대학교에 유리한 이러한 전형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간호학과는요, 무조건 수학을 40%로 하고요. 나머지를 20%로 반영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기는요, 출결 점수도 반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여기는 교과 성적 플러스 출결 점수까지 더해서 여러분들 최종 점수를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수는 출결 점수는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 3등급인 경우 60점, 4등급인 경우 50점, 5등급인 경우 40점 이런 식으로 반영한다라는 거. 그걸 총 다 더해서 계산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점수 산출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원서 접수 시즌이 되면요. 대학교 홈페이지,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점수만 여러분 따다닥 넣으면은 계산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보통 띄워주니까요. 그때 그 프로그램을 그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릉원주대학교입니다. 강릉원주대학교하고 가톨릭관동대학교는 선생님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설명회를 할 거예요. 설명회 동영상을 한다고 얘기해 주셔갖고 선생님이 요거까지 마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자, 먼저 강릉원주대학교의 전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과 전형에는 해람교과, 그 다음에 기회균형이 있습니다. 해람교과는 아까 얘기했던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강원대학교 일반 전형과 같은 그런 건데요. 여기도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의 기회균형인데 기회균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소득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기회균형을 써볼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에는 해람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해람인재 전형도 종합 전형인데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그러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기도 있습니다. 실기에는 일반 전형이 있고요. 110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종합 정원에는 학생부 종합 저소득과 학생부 종합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러한 전형도 있습니다. 자, 필요 서류들도 체크해 볼게요. 필요 서류는 교과 전형에는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한림대 얘기했다시피 동의하면은 여러분들 할 게 없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해람인재와 저소득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있는데 여기는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플러스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될 서류가 하나 있어요. 요건 그때 가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청소년 생활기록부 제출, 등기로 제출해야 됩니다. 실기 위주도 학생부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만 필요하다는 거. 자, 다음은 여기 이 학교에서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좀 볼게요. 자, 석자 등급은 여러분들 한림대학교하고 동일합니다. 90점 이상이면 3등급, 80점에서 90점이면 4등급 뭐 이런 식으로 쭉 반영을 하고요. 단위수를 곱해주는 것도 똑같아요. 사회과목, 도덕 포함하는 거, 한국사 제외하는 거 요거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산출식이 좀 다르죠. 자, 산출식은요 여러분들 다 하고 나서 곱하기 10을 하고 더하기 가산점을 하는데요. 가산점은 여러분들 사실 받을 수가 없어요. 가산점은요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건데 여러분들은 요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 앞에 곱하기 10까지만 해서 여러분들 점수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대학교 중에 마지막 가톨릭관동대학교예요. 자, 가톨릭관동대는 여러분들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쭉 있는데요. 사실은 종합전형에는 거의 지원할 수가 없어요. 성인 학습자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밖에는 교과전형, CKU 교과, 고른기회, 실기 실적에는 실기 일반, 체육특기자, 미용특기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에는 농어촌 기초차상위 계급인 기초생활 및 차상위 이런 거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점수는요, 이렇게 반영을 한답니다. 전형 총점 산출 시 검정고시 합격 평균 점수, 여러분들 합격할 때 그 전체 합격의 평균 점수가 있죠. 자, 90점 이상은 최대 90점으로 반영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합격 평균 점수가 99점이에요. 그래도 90점으로 반영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내가 합격 평균이 99점이거나 90점이거나 똑같은 점수로 반영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89점하고 90점은 다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산출 방법에 검정고시 합격 평균 점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점수를 대입하면은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원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선생님하고 지금 강원대학교, 일반 대학 중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까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가톨릭관동대랑 강릉원주대예요. 가톨릭관동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사실은 좀 미달난 학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서 그 학교에 지원하면요. 다 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미달난 학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학과들을 잘 찾아서 지원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 좋은 전략이 됩니다. 강원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수능 최저 충족하는 겁니다.
수능 최저 충족을 잘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 누누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한림성심대학교만 가지고 왔는데요. 그 이유는요, 학교별로 너무 다양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전문대학은요, 학교별로 점수 산출 방법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일일이 다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는 다 학교별로 들어가서 계산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이래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잘하는 두 과목만 보는 학교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 학기 중에서 제일 잘한 학기 한 학기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2학년 성적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등등등 아주 너무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또 좀 잘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지금 촬영을 5월 12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오늘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한림성심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2022학년도 즉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거는 아직 올려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2021학년도 즉 작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는요, 일반 전형과 정원외 전형 중 수급자 차상위, 재외국민, 탈북자 전형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요, 딱히 아무것도 상관없이 여러분들 다 지원할 수 있고요. 정원외 전형 중에 수급자 차상위는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수급자, 즉 지원을 받는 학생들, 재외국민은 말 그대로 외국인들, 탈북자, 이거는 세터민 친구들. 재외국민을 선생님 굳이 써는 이유는요. 혹시나 부모님 외국인에서 여러분들 중에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적어 놓은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성적 반영은요. 검정고시 평균 점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균 점수가 89.5라면 입학 총점은 895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출결 점수를 반영하는데요. 성적 평균 점수의 10%를 반영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평균 점수가 89.5라면 거기에 10%, 8.95가 여러분들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8.95 플러스 입학 총점 895점을 더한 점수가 여러분들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알아본 거는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한 게 여러분들 수능이고요. 물론 강원대학교를 가야지만 대학을 잘 간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수는 없어요. 전문대학교에 가서 오히려 취업을 훨씬 더 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선생님하고는 일단 전체적인 기본 틀만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컨설팅 선생님들과 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 또 유리한 전형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컨설팅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수능 준비를 좀 열심히 해서 수능 성적을 잘 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성공적인 대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화이팅해서 좋은 결과 얻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을 향한 동행 미래를 여는 대학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입학사정관 김혜경입니다. 오늘 2022학년도 강릉원주대학교 대입전형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전형별 안내와 그 전형별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알차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릉과 원주 두 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강릉 캠퍼스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원주 캠퍼스는 수도권을 가까이에 둔 강원도의 동서를 잇는 주요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강릉 캠퍼스에는 총 7개의 단과대학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그리고 생명과학대, 공과대, 예술체육대, 치과대학 총 7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학과가 강릉 캠퍼스인지 원주 캠퍼스인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강릉 캠퍼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캠퍼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점은 생명과학대에 해양 관련 학과들이 4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부터는 해양 관련 학과들이 학과 개편을 통해서 학과 명칭과 교육 과정들을 일부 수정하였는데요. 생명과학대에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학과 해양생태환경학과라든지 수산생명의학과 등의 학과 신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동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 병원이죠. 저희가 치과대학 병원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의예과나 치위생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강릉 캠퍼스를 유심히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캠퍼스입니다. 원주 캠퍼스는 보건복지대학과 과학기술대학이 지금 소속이 되어 있고요. 유아교육과나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다문화학과가 현재 원주 캠퍼스 보건복지대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은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그리고 여러분들 빅데이터 관심 많으시죠? 네, 산업경영공학과가 원주 캠퍼스에 있으니 학과 확인을 캠퍼스별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는 중부권 최고의 교육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서 국립대학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 대학입니다. 강릉원주대학교의 인재상은 해람인이거든요. 해람인의 그 정의를 보시면 배의 닷줄을 풀고 출항한다 라는 의미의 해람의 뜻을 가진 해람인으로서 역량과 인성을 갖추고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인성을 갖춘 인재를 저희 강릉원주대학교의 인재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강릉원주대학교에 지원하셔서 입학을 하시게 되신다면 해람인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대학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람인이라는 인재상의 가치와 창통기 세 개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셨을 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 학과가 가지고 있는 선발 인재상들을 참고하실 때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2022학년도 강릉원주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형 및 모집 인원입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수시 모집, 그리고 정시 모집, 전형 모집 시기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저희가 지금 해람교과, 지역교과, 기회균형 전형 이 세 가지를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강릉원주대학교 대입 전형, 전형 및 모집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구분하여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 전형 이 세 가지 전형 유형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실 수 있는 전형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해람교과 전형과 기회균형의 저소득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정원 내에 있는 해람인재 전형과 정원 외에 있는 저소득 전형이나 특수교육 대상 전형에 지원 자격이 되실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실기 전형 있죠? 네, 실기 전형에는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기를 같이 준비해서 지원하실 수 있는 전형으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가나 다군 세 군에서 다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만 준비를 잘 하셔서 지원하실 수가 있고 군별로 다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수시 모집은 총 모집 인원의 86.6%를 선발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시 모집을 40%까지 확대하는 경향인데요. 강릉원주대학교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수시에 많이 지원해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수시 모집 비율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1,590명, 정원 내 인원입니다. 여기에 정원의 전형 모집 인원을 포함해서 1,700명 정도 선발하고 있고요. 모집 일정이나 나머지 관련 일정들은 모집 요강과 각종 저희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치의학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의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만 수능 최저를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형별로 강릉원주대학교 전형 유형이라든지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람교과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의 저소득 전형이 해당되실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신데요.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를 여러분들이 치르시기 때문에 검정고시 성적을 가지고 저희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제출 서류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와 그리고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셨을 경우에는 별도로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가능하십니다. 서류 발급일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2021년 9월 10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저희가 접수받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치의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전형, 모든 학과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검정고시 학생들의 성적 반영 방식입니다. 각 반영 점수별로 부여되는 석차 등급과 석차 등급별 점수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시겠고요. 반영 과목은 검정고시 필수 과목을 모두 반영하게 됩니다. 과목별 단위수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는 3단위, 그 외 교과는 각 2단위로 반영하고 있고요. 따라서 국수영의 과목이 우수할 경우 조금 유리하게 성적 산출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에 한해서 1단계 점수 80%, 면접 20%를 합산하여 선발하는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로 선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강릉원주대학교 서류평가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일부 있거나 혹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릉원주대학교에서는 학생부 대체서식 또는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서류평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요. 치의과는 5배수를 먼저 선발하고 2단계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면접은 학생부 확인 면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학생부 대체서식이나 또는 청소년 생활기록부에 작성되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면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100%, 즉 여러분들은 학생부 대체서식이나 청소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평가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앞에 교과 전형에 말씀드렸듯이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그리고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 학생부 대체서식 또는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대체서식은 대학마다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좀 통일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청소년 생활기록부 제출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교과 전형에 말씀드렸듯이 서류 발급일은 9월 10일 이후니까 이 점 같이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으니까요. 치의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 이외에는 수능에 대한 부담이 수시전형에는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학생부 대체서식입니다. 강릉원주대학교 학생부 대체서식은 활동을 쭉 나열하게 되어 있고요. 기재사항, 유의사항을 좀 참고하셔서 공인 어학 성적이라든지 또 부모 직업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니까요. 이런 점들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해당되는 3년간의 활동들을 학교 지금 유의사항의 지침대로 작성해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청소년 생활기록부는 지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즉 꿈드림 지원센터에서 꿈드림센터에서 여러분들께서 발급 받아보실 수가 있으신데 일반고에서 받게 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센터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센터장님의 확인을 통해서 대학으로 보내지는 제출 서류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이제 흡사한 형태이고, 다만 활동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이 아니라 센터에서 주로 여러분들께서 활동한 내용들을 기재하셨고, 그 내용들을 대학에서 평가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생활기록부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인근 꿈드림센터로 문의를 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인근 꿈드림센터는 꿈드림 홈페이지에서 전국 꿈드림, 지역 꿈드림 찾기를 검색하시면 근처에 있는 센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는 대학이 총 5개의 대학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받으면 좋겠지만요. 현재는 우리 강릉원주대학교, 또 우리 서울과기대, 또 한경대, 차이과학대, 한림대 이렇게 해서 총 5개 대학에서 청기부를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5개 대학에 가시는 친구들은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시는 방법들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영역입니다. 총 4개 영역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 그리고 학업 역량, 전공 관심도 이 4개 영역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평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전공 관심도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사실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있다면 이것과 관련된 전공 관심을 보일 수 있는 활동들을 해주시면 사실 평가에 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라든지 또 전공과 관련된 독서활동 이런 것들이 전공 관심도에 포함돼서 점수 산출이 평가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각 영역별 평가 요소는 지금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요소로 지금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각 영역별로 독립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4개 영역에 고르게 다 반영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종합평가된다라는 생각으로 대체서식과 청소년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2단계 면접평가입니다. 2단계 면접평가는 총 2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평가위원 2명과 수험생 1명이 평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면접은 학생부 확인 면접이면서 인성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이 인성평가라는 것은 학생이 착하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면접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제출하신 대체 서식의 내용이나 청소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활동들을 잘 숙지하고 들어오신다면 모두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평가에서도 전공관심도 영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공관심도 부분을 면접에서 잘 어필하신다면 그리고 지원 동기라든지 학과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한 포부를 잘 말씀해 주신다면 면접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각 평가 요소별 내용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모집 실기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모집 실기전형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신데요. 조형예술 디자인학과와 음악학과는 실기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대체서식이라든지 청소년 생활기록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체육학과나 패션 디자인학과의 경우에는 학생부 성적과 실기 성적이 일부가 반영이 되는데요. 따라서 검정고시 합격증과 성적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교과 부분을 저희가
여러분들 이수하신 점수를 반영을 하고 실기고사를 통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홈페이지 그 세부 사항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강릉원주대학교에 지원하시고자 하신다면 수시 모집에서는 총 2번, 아니 3번까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이 3번이라는 것은 전형 유형을 다르게 해서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실기 전형 이렇게 3가지 전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3개 전형 유형에 따라서 같은 학과를 3개 다 지원하셔도 되고요. 각각 다른 학과를 전형을 다르게 해서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종합 전형으로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서 학생부 대체 서식이나 청기부를 준비하고 계셔서 종합 전형으로 내 강점이 있다 하더라도 종합 전형으로 2번이 혹은 3번이 지원이 불가하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시 모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총 모집 비율의 13.4%를 정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고요. 수시 모집에서 다 충원하지 못한 인원, 2월 인원을 포함한 인원이 선발 인원이 되기 때문에 정시 모집 전 강릉원주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모집 요강을 통해서 모집 인원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를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집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도 치의학과를 제외하고는 없고요. 치의학과의 경우에도 정원의 농어촌 전형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 100%로 저희가 지금 선발하고 있고요. 내신 성적이라든지 실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수능에 강점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수능 전형, 정시 전형으로 지원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가군에서는 예체능 계열, 나군에서는 회계학과와 패션 디자인학과, 다군에서는 이외에 전체 모집 단위가 다군에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강릉원주대학교 정시 모집은 수능 100분위 성적을 반영하고 있고요. 수능 등급으로 나오는 영어와 한국사의 경우에는 등급별 반영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적 산출식은 입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 보시고 수능 점수 입력하셔서 본인이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자연공학 계열로 지원하실 경우는 가산점 있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했을 때 취득 100분이 10%, 과탐의 경우에는 취득 100분이 5%의 가산점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모든 학과, 모든 전형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본인이 잘하는 과목, 강점 있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응시하셔서 지원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 계열별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인문, 사회, 예체능의 경우에는 국어가 40% 반영이 돼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국어가 차지하고 있고요. 자연공학 계열은 수학의 40%, 치의학과는 국어 20, 수학 25, 영어 20, 탐구 30, 한국사 5 이렇게 해서 탐구 영역이 굉장히 점수 반영이 높고요. 치의학과는 과탐 2과목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반 학과는 탐구 과목이 1과목입니다. 과목은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셔서 지원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도 편하게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강릉원주대학교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어떻게 지원해서 합격까지 갈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어쨌든 수시나 정시나 여러분들께 어떤 점들이 좀 강점이 있을지 앞서 말씀드린 전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 참고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수시 모집에서 어찌됐든 86% 이상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에 승부를 거셔야 되는 점들은 사실 더할 나위 없이 당연한 말이겠고요. 하지만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대체서식과 청소년 생활기록부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시, 수능까지 좀 보셔서 끝까지 좀 본인이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교 쪽으로 지원하셔서 합격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여러분들 충분히 다 지원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전형 유형을 다르게 해서 지원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강릉원주대학교에 꼭 희망하신다면 2개 전형까지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명과학대학에서 학과 개편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들 좀 자세하게 좀 보시고 본인이 원하고 좀 관심 있다 하신다면 좀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법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왔을 때 공공기업에 취업하거나 또 이쪽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강점으로 생각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릉원주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각 학과별 선발 인재상과 또 여러분들 성적 산출식 궁금하시죠? 성적 산출식도 나와 있으니까 점수를 한번 넣어서 본인 점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전년도 입시 결과도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어떤 성적대 학생들이 어떤 학과에 입학을 했는지 어떤 전형으로 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릉원주대학교 입학본부로 전화 주시면 더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홈페이지에 입학 상담 신청해 주셔도 되고 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따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릉원주대학교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죠? 이제 1학기가 다 지나가고 9월부터는 수시 전형이 시작이 되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강릉원주대학교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입학사정관 안다인 김지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2022학년도 대입 전형과 학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가톨릭관동대학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나요? 네, 바로 관광의 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 강릉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가톨릭관동대학교는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천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이 저희 학교 부속병원으로 학생들의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천주교인 학생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래가치를 디자인하는 창의실용교육 중심대학, 바로 저희 학교의 슬로건인데요. 슬로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미래가치를 디자인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융복합 교육과정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융복합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다른 학과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통해 관심 있는 다른 전공에 대해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용 중심 분야 특성화는 무엇인가요?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곳으로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시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투입되어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원하기 때문에 학생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의 경우 보건의료, 항공, 관광, 방송문화 계열의 학과들이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는 가톨릭적 가치관에 기초한 인성과 지성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다음은 학생을 위한 저희 가톨릭관동대학교의 노력인데요. 선생님, 밀착지도는 무엇이죠? 밀착지도는 평생지도제라고 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 분의 지도교수님을 통해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 외에 다양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음은 저희 대학의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총 258억 원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였고 1인당 평균 장학금은 약 321만 원으로 반값 등록금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학금으로 신입생 수능 성적 우수 장학금인데요. 수시로 합격을 했던 정시로 합격을 했던 상관없이 수능을 보셔서 상위 3개 영역의 합이 인문, 사회, 자연 계열의 경우 8 이내,
예체능의 경우 9 이내, 사범의 경우 7 이내라면 4년 전액 장학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등급씩 낮아지더라도 75%, 50%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이 장학금의 경우 성적 기준을 충족한 전원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시 전형으로 합격을 했더라도 수능을 보셔서 장학금의 혜택을 받아가시면 등록금에 훨씬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서 의학과와 간호학과는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 가톨릭관동대학교 주요 전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2022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1학년도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CKU 종합전형 1과 CKU 종합전형 2로 나눠져 있었다면 2022학년도는 CKU 종합전형으로 전형이 단순화되었습니다. 또한 성직자 추천 전형의 경우 전형명은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으로 전형 방법은 단계별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CKU 교과 전형이 교과 일반 전형으로 고른기회 전형은 기회균형 전형으로 전형명이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더 자세한 전형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CKU 종합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을 하며 일반학과의 경우 6배수, 의학간호학과의 경우 3배수, 항공운항 서비스학과의 경우 10배수로 선발하게 되고 2단계에서 1단계 서류의 70%와 면접 30%로 선발하게 됩니다. 기존 21학년도의 CKU 종합전형은 의학과, 간호학과, 경찰행정학부, 사범대까지 자기소개서 제출이 필요했는데요. 22학년도의 경우에는 의학과와 간호학과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 저희 학교는 모든 전형에서 의학과와 간호학과에만 적용되고 있기에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출 서류를 통해 학생들의 활동이 얼마나 자기주도적이고 지속적이었는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꼈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평가하게 되며 면접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학교생활 기록부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21학년도와 달리 22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자격이 확대되어 검정고시 합격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가 필요한데요. 검정고시 합격생들과 같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한답니다. 저희 학교의 대체 서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학생부 대체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 동안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 등의 활동 내용을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양식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접은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저희 가톨릭관동대학교는 인적성 면접으로 학생들이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인적성 면접이 무엇인가요? 인적성 면접이란 인성과 적성에 대한 면접입니다. 면접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 의사소통 능력, 학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면접에서는 인성과 적성, 그리고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요. 네, 지금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로만 설명을 드리면 정원 내 전형으로 교과 일반 전형, 기회균형 전형이 있고 정원 외 전형으로는 기초생활 및 차상위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교과 100%입니다.
또한 운동선수 출신 전형의 경우에도 검정고시 합격자들의 지원이 가능해졌는데요. 전형 방법은 교과 90%에 출결 10%가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실기 실적 전형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실기 일반 전형은 교과와 실기가 반영되는 전형으로 모집 단위별 반영 비율이 상이한데요. 이 부분은 바로 뒤쪽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특기자 전형의 경우 축구 종목은 학생부 20%와 실적 60%, 실기 20%가 반영되며 축구 외의 종목은 학생부 20%와 실적 80%가 반영됩니다. 미용특기자는 학생부 20%와 실적 80%가 반영되며 이때 학생부 20%는 교과 18%와 출결 2%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실기 일반 전형의 모집 단위별 반영 비율입니다. 스포츠 레저학 전공과 스포츠 건강관리학 전공의 경우 학생부 60%와 실기 40%가 반영되며 체육교육과는 학생부 70%와 실기 30%가 반영됩니다. 방송연예학과, 실용음악학과, CG디자인학과의 경우 학생부 10%와 실기 90%로 평가되며 학과 모집 단위 및 학과명은 5월 이후 변경될 예정이오니 학교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의학과와 간호학과에서만 적용된다고 앞서 설명드렸었는데요. 22학년도 수능이 변화함에 따라 저희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도 선택 지정 과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21학년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학과의 경우 21학년도에 국어, 영어, 수학 가형, 과학 탐구의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반영했었는데요. 22학년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의 경우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과 기하 중 택일하여 응시해 주셔야 하고, 탐구의 경우 과학 2개 과목을 응시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등급의 경우 교과 일반 전형은 3개 영역의 합이 4 이내, 그 외 나머지 전형은 5 이내입니다. 간호학과의 경우 21학년도에 국어, 영어, 수학 가형, 나형 상관없이, 탐구, 사회과학 상관없이 수능 과목으로 반영했었는데요. 22학년도 또한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탐구 과목의 경우 지정 과목이 따로 없기에 사회 2과목 또는 과학 2과목 또는 사회와 과학 각 1과목을 각각 응시해도 인정이 됩니다. 등급의 경우 교과 일반 전형은 3개 영역의 합이 12 이내, 그 외 나머지 전형은 13 이내입니다. 여기서 의학과 간호학과 모두 탐구 영역은 2개 과목의 평균이 반영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시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은 크게 수능 전형과 실기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수능 전형은 수능 100%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의학과와 항공운하학과의 경우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는 수능 100%, 2단계는 1단계 성적의 90%와 면접 10%로 평가됩니다. 실기 전형은 모집 단위별로 반영 비율이 다른데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수시의 실기 일반 전형과 동일하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에서의 수능 반영 방법입니다. 모든 계열에서 영어는 필수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설명드리면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과 자연공학 계열의 경우 영어를 제외한 3개 영역 중 100분위 성적이 우수한 2개 영역을 각각 40%씩 반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연공학 계열의 경우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의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면 100분위에 10%의 가중치가 있게 됩니다. 의학과와 간호학과는 4개 영역 모두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21학년도와 달리 의학과 간호학과 모두 탐구 영역에서 사회과학 상관없이 응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과학탐구 2개 과목 선택 시 2개 과목 평균 100분위에 5%의 가중치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의학과의 경우에는 과학탐구 선택 과목 중 화학 2 또는 생명과학 2에 응시한 경우
두 개 과목 평균 100분위에 7%의 가중치가 있습니다. 반영 비율의 경우 의학과와 간호학과의 영어 과목과 탐구 부분의 반영 비율이 다르므로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입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화면의 번호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무너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다시 시작해 내감이 많이 나 용기 좀 내봐 네가 들려도 비웃어도 욕한데도 믿은 대로 가 그냥 나 고마워 인생이라는 건 가짜 주인공이